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또 아주 쇼킹한 일이 한타 바이러스라고. 그 유람선. 유람선에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놀고 있다가 무슨 뭐 고열에 무슨 몇 명이 막 사망하는. 그 아예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막았다면서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한타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런 건데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다.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나간 바이러스는 아니라. 이건 뭔지 대체 또 예전에 또 코로나의 추억이 있는데 또 그런 거 걱정해야 되는 거지 등등등 해서 마침에 또 미생물 전문가 사람이 싫어서 미생물만 보고 산다. 연세대학교 김웅빈 교수님 오랜만에 모셔서 한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싫지는 않으시죠?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요. 미생물이 그냥 좋아서 예뻐서. 예뻐서 네. 뭐 예쁠 것까지 있어요. 아닙니다. 미생물이. 그 사는 모습 보면은요, 일단 예.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미생물이. 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 거 할 때도 미생물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다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미생물을 착취한다고 볼 수 있죠. 계속 일시켜서 계속 짜내는 일시키고 거죠. 실험용 쥐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죽이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 미생물 단세포니까요. 제가 예. 하는 그 한 마리를 치면은요. 아마 저만큼 그런 생명체를 많이 죽인. 그렇구나. 참 미생물들아 미안해. 하여튼 오늘은 한타 바이러스 한타 배울 바이러스? 건데 이게 뭐 심각한 거예요? 일단 이게 이제 이번에 크루즈에서 발병을 예. 했는데요. 사실 그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러스라는 거야 다 아시겠지만 특별한 약이 없고 예. 특히 이번에 보면은 또 이미 사망자가 지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스러운데 예. 요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조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름 자체도 한타 바이러스. 그 뭔가 한국 이름 같은. 한탄강에서 따왔다고 거기까지 딱 예, 들어봤습니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이 처음에 출발은 이렇습니다. 한국전 때 1951년에 이제 그 휴전선 아주 전인데 예. 그 중간에서 아주 이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밀고 밀린 전쟁을 하는 와중에 1951년도부터 갑자기 미군들이 이제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서 병에 열이 나고 괴질 무섭다. 그때 괴질이에요. 왜 괴질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막 한 해에 막 1,000명 이상 걸려서 상당수가 사망하고 예. 막 그러니까 그 열이 나면서 피가 나오니까 유행성 출혈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예.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1953년에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의관이 저자로 들어가서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미국 그 위생 보건학회 증가한데 발표 논문을 보게 되면 예. 그 제목 자체가 이제 유행성 출혈로 돼 있고요. 그 위에 특이하게 논문인데 작은 설명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질병은 미국 대중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감염병이어서 소개를 한다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왜 미국 대중들이 거기에 그때 관심이 있었느냐? 예. 딱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네 아들들이 그 당시에 한국이 잘 그쵸. 모르잖아요. 어디 가서 전쟁을 하는데 유병병에 걸렸다. 이 모르는 병에 걸렸다 모르는 병에 그러니까 걸려서, 그 당시에 그 파병 군대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막 철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병인데 원인은 몰랐어요. 예.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잊혀졌죠. 예.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도 사실 그게 전쟁 때문에 많이 생겨서 그렇지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기록을 예. 보게 되면 1940년대 일제 강점기 시기에도 러시아 학자나 일본 학자들이 뭐 이런 게 병이 있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정확히 뭐가 일으키는 줄은 몰랐죠.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호왕 박사님이 처음으로 한탄강 근처에서 네.
등줄 쥐라는 쥐에서 예.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를 찾아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관례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생물을 분리해서 딱 발견해서 분리하면 예. 그 관례가 그 발견한 지역, 분리한 지역에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강이거든요.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탄강이니까 한탄. 한탄 바이러스로 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했으니까 논문을 이제 예. 발표를 했죠. 그럼 왜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지 한타 바이러스가 됐어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역시 예리하셔요. 발표를 했는데 예.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한탄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있으니까 연구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여기도 이거 이런 게 있고 한데 조금씩 다르죠. 네, 다르니까 야, 이 비슷한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왜 우리가 그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바이러스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야, 이거 한탄 바이러스 얘하고 비슷한 게 많으니까 한탄 바이러스도 있고 나중에 많은 바이러스가 발견돼요. 네. 서울에서 발견된 거는 뭐 서울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한타 바이러스라는 조금 더 큰 분류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타 바이러스 안에 예. 한탄 바이러스도 있고 뭐 뉴욕 바이러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서울 바이러스도 있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요. 약간 원조의 느낌을 좀 살려서 그래서 그 한타 바이러스라는 속 좀 더 큰 분류 단위에 다 묶여 있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네. 여기서 시작돼서 뭐 전 세계로 뻗쳐 전혀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바이러스인데 예. 그거를 그때 유행이 된 최초로 이 원인을 발견하신 분이 우리나라 과학자 이호왕 박사님인 거니까 큰 업적을 세우신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에서 나간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처음으로 발견해낸 사람. 바이러스의 규명한 존재를. 분, 규명하신 귀에서 과학자가. 오는 바이러스더라. 예, 그 사실 이호왕 박사님이 한동안 그 노벨상 후보로도 항상 거론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신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후행성 출혈 예방주사 맞잖아요. 한타박스라고 해서 그 백신 개발까지 하셨죠.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선생님이셔요. 그러면 가니까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꽤 오래된 전에 발견됐고 네. 백신도 나왔는데 네. 이번에 크루즈에서 그 거의 비슷한 건데 그냥 허망하게 사망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지? 이게 아주 옛날에 그런 병이 있었어. 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탄 바이러스 발견되고 예. 보통 이제 1993년에 이제 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번엔 미국이에요. 1993년에 93년이면 그렇게 오래는 안 됐네요. 그렇죠. 어. 예. 뉴멕시코 주에서 예.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피를 이렇게 막 기침하는데 하면서 하다가 열라고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증세를 나타낸 환자들이 쭉 늘어나서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쪽으로 쫙 퍼져나갔어요. 한 달 사이에 엄청 퍼져나갔어요.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CDC가 조사를 했고요. 예. 한 달 만에 원인 바이러스를 찾았어요. 예. 원인 병원체가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거는 한타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처음 발견됐어요. 또 새로운 게 발견된 거예요. 친척 좀 그렇죠. 되는 애예요. 예. 똑같은 애는 아니고. 그렇죠. 똑같이 나왔고 새로운 야 이것도 한타 바이러스 계열이네. 그래서 발견을 했어요. 예. 새로운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거죠. 새롭다는 얘기는 그동안 몰랐던 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름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예. 이거 어디서 하지? 근데 정확히 이게 뭐 뉴멕시코도 아니고 하다 4개의 주가 있다 보니 이거 어디로 할까 하다가 그 4개의 주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딱 모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 4개의 주를 별명이 Four Corners라고 불러요. 예. Four Corners. 굉장히 그 구석탱이에 있다 딱 이거죠. Four Corners 4개를 맞대고 있다. 어. 그래서 사실 그 Four Corners라는 지역에 가면 예. 요렇게 누우면은 머리는 뭐 콜로라도, 다리는 뉴멕시코 그게 뭐 된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4개 줄을 다 간다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하기도 예. 하는데요. 예. 그래서 Four Corners 바이러스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주민들이 이 일을 제기했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 왜냐하면 거기 콜로라도 뭐 락키 있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다 풍광이 좋고 관광 그러는데
그런 그 관광 명소의 그 이름이 거기에 붙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가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스페인어로 sin nombre 바이러스. sin은 없다는 뜻이고요. 예. nombre는 이름이에요. 아,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no name. 무명 바이러스. 야,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이다. 우리는 한탄강으로 붙였는데 왜 지들은 그때는 그거 안- 옛날이었고. 그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기적이네. 이후로 2015년부터 WHO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미생물 이런 붙일 때 고려해야 될 게 이런 경제 사회적인 고려를 해서 지역명 붙이지 말고. 이제 지양해라 이제 하고 있는데 과거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nombre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한타 바이러스도 등록이 됐는데 네. 이게 왜 또 하나의 사건이냐면은요. 이 구대륙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이 한타하고 한타와 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건 주로 증세가 이 신장 콩팥을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 이 신대륙 저 아메리카 쪽 여기서 된 거는 신장보다는 허파 아, 달라요? 네, 폐를 더 문제가 돼요?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이 치명률이 훨씬 높아요. 이 신대륙계. 그래서 거기는 치명률이 한 30%를 좀 넘어가고 막 그래요. 예. 이 구대륙권은 막 5% 그런데 또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에 다 있는 거고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구대륙에 있는 거와 신대륙 바이러스. 아. 근데 증세도 좀 다르고. 다르고?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발병한 그 한타 바이러스는 신대륙 거? 예. 그러면 지금 그 한타 백신이 말씀하셨던 한타 백신은 네. 그 구대륙 네.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타 바이러스의 백신이고 그렇죠. 거기엔 안 들어요? 제가 사실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제가 아는 비상막 지식으로는 거기에는 백신이 크게 그건 없어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 다른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변이 생기면 백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건데요. 뭐 약간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도 아예 안 될 것 된다. 같은데요. 아 그럼 네. 그거 그냥 무방비네요 여전히.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이번에 뭐 거기 이번에 보면은 새롭게 그 유전체도 빨리 분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약간 변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한타 바이러스는 불행 중 다행인 게 코로나처럼 호흡기 전파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뭘로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바이러스가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예. 중간 숙주가 설치류 G예요. G. 네, G. 쥐똥으로 시작되나 보죠? 그러니까 쥐가 배설을 하죠. 그러니까 쥐 배설물, 오줌, 똥, 다음에 침 이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숙주를 하면 바이러스가 그냥 거기서 있어요. 별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습니다. 쥐에서는. 예. 근데 이제 쥐도 결국 수명을 다 할 거자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라는 건 결국 그 숙주를 갈아타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자기도 연명이 갈 테니까. 그렇죠. 숙주를 갈아타는 방법은 숙주가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 입자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예. 나가면은 사실 환경에서 금방 다 사멸되지만 죽어요. 예. 그 사이에 다른 숙주를 갈아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쥐를 갈아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갈아탄다는 게 뭐냐면 이제 배설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르죠. 예. 마르면 왜 특히 봄 가을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맞아요. 조심하라는 게 건조해서 마르면 마른 다음에 이 에어로졸이 돼갖고 잘 퍼질 수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가서 다른 숙주 즉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하다가 아까 앉지 말라고 앉든 옷에 묻히든 뭐 이렇게 하다가 일로 들어오게 되면 예. 그러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 이 곤충이 매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로로 들어오게 되니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왜 한국 전쟁 때 갑자기 그게 나왔느냐 생각해 예. 보게 되면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악자는 많으니까 보통 다 아시겠지만 굴러다니죠. 매복하고 포복하고 풀밭에 위장하고 하잖아요. 예. 그때 봄 가을에 가을철에 쥐들 전혀 몰랐는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많이 걸렸던 거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호흡기로도 감염이 되는 거네요. 이게 들어와서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타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는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크루즈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가 아마 안데스 바이러스일 텐데요. 예. 네. 그거는 신대륙 거. 예, 신대륙인데 신대륙 건데 안데스 바이러스일 텐데요. 그 바이러스 경우에는 드물게 예, 논문 보면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밀접 접촉 그러니까 그 감염된 환자와 밀접이라 하면 이제 막 기침하고 그럴 때 밀접 접촉하면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은 있어요. 아니 그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타 바이러스 그랬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다가 안녕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감염이 그렇게 감염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해. 안녕. 안녕을 뭐 이렇게 대놓고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안녕해. 그래서 야 이거 코로나처럼 우리가 코로나 할 때 보면 이 옆자리에 앉았을 네. 사람 뭐 이 화장실 지나가면서 한 사람 막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그래서 나온 건가요? 그 항상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러니까 않습니다. 아주 밀접 접촉 아닌다면은 네,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이 바이러스라는 게 가능성은 늘 있는 거지만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문의한이니까 궁금한 게 쥐에서는 멀쩡한데 네. 뭐 다른 동물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한테는 이게 그래. 치명 막 그거 좋은 질문.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좀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 쥐하고 이 한타 바이러스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같이 관계 서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타 바이러스 쥐에 있는지는 예. 역사가 그 친구야. 길어요. 훨씬 오래됐죠. 친구와 집 같은 서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계의 역할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먼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셀프 난셀프를 먼저 딱 구별을 하고요. 예. 난셀프라고 그러면은 저게 위험해 안 위험해를 딱 한 다음에 안 위험하지 않으면 뭐 굳이 그렇게 막 힘들어 공격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예, 우리 과민 반응일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지 않은데 오히려 과하게 반응하면 알레르기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위험해.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면역은 이 공격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한 다음에 공격과의 수용성 같이 균형을 해 맞춰야 되거든요. 왜 코로나 때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게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과하게 반응을 해서 막 염증이 많이 생기고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병원체 독성이 아니고 면역계의 면역체계. 과잉 반응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낯설어. 서로 낯설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아. 낯설어요. 우리 면역계도 이거 뭐야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하는데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이토카인도 염증이 만들어지고 특히 예. 한타 바이러스는 이게 이 혈관의 이 예. 안쪽 내피 세포를 이렇게 좀 파괴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출혈이 좀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그것이 독성뿐 보담도 우리의 면역계의 과잉 반응이나 이런 염증 반응으로 해서 악화가 돼서 이게 더 약해지면 네, 이제 그런 양상이 돼서 중간 숙주인 이런 쥐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간 숙주인 쥐들도요. 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막 먹이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얘들도 약한 애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는데 예.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같이 그냥 말 그대로 같이 사는 거죠, 그냥. 중간 숙주 보유 숙주로 존재하고 있어요. 과 반응에 의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의학적인 거 말고 그냥 미생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이 한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면역계의 반응 때문에 자체적인 반응 때문에 그 바이러스 자체가 뭔가 지독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보다 지독하게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혈관 약하게 하고 예. 이제 이게 우리를 피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 일종의 이 우리 세포도 이렇게 붙이는 시멘트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단백질을 그거를 뚫고 이렇게 들어와서 네. 파괴하는데 예. 그게 물론 이제 손상을 주지만 그 손상에 더해서 이게 더 악화가 되는 거는 이제 면역계가 반응을 과민 반응으로. 예. 그런 거라면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신의 원리라는 게 조금 넣어서
얘는 친구야. 뭐 이렇게 너무 놀래지 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타 바이러스, 한타 박스가 만들어져 있죠.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거라서. 그것이 또 자꾸 바이러스랑이 변이가 만들어지고 아, 또 한타 바이러스가 이 유전자가 예. 세 조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조각으로 예. 분절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절돼 있는 바이러스들은 상대적으로 더 변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아. 분절돼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섞이기도 더 좋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포텐셜 잠재적인 거는 가지고 있죠. 근데 이번에 뭐 더 유전자 분석 결과를 봐야겠는데 제가 얼핏 본 걸로는 들은 얘기로는 약간의 또 변이가 나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예. 요는 이제 그 이분들이 걸리신 분들이 이 크루즈 타신 분들이고 제가 뉴스 본 거에는 대부분 다 고령자시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관광하셨다고 뉴스에 나오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크루즈니까 뭐 다 내려서 정박제 보고, 가면 보고 타고 하고, 하시니까 예. 야외 활동에서 관광하시다 보면 그렇지. 그건 뭐, 들판도 뭐 가고. 자연 접하고 가서 뭐 우리 그건 경치 좋고 한데 뭐 사진도 찍고 예, 뭐 앉고 맞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크루즈라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여러 명이 있고 거의 말 그대로 이제는 좀 밀접하게 예. 접촉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 안에서 또 전파가 됐는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우리나라 한타 바이러스는 그냥 한국에도 있는 건데 한타는 네. 한타 바이러스는 여전히 계속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탄강 근처에 가면 풀밭에 앉는 걸 여전히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예방주사 맞으시면 된다니까요. 예방주사는 안 주고 야 너 풀밭에 함부로 앉으면 너 죽는다. 못 앉겠어요. 지금도 지금 그거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렇게 위험군에는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말 필요하다면.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타 바이러스 우리나라 한탄 바이러스에 대한 한타 박스 백신은 나와 있어서 백신 개발은 할 수는 있지만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치료제가 아니죠. 예방하는 거고 그리고 치료제 자체는 이거는 사실 보통 바이러스가 다 그렇잖아요. 왜 감기 걸려도 우리가 맞아요. 감기 바이러스 이기는 치료가 거지. 아니고 이겨내 증상에서 도와주는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 9대6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는 신장을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몸이 버틸 수 있는 여력 시간이 조금 더 여력이 더 있어요. 근데 신대륙은 폐니까 곧바로 호흡 이상 여기가 막 세고에서 네, 막 네. 물 차고 그러면 곧바로 호흡 이상을 하니까 그래서 더 이 치명률이 높은 걸로 추정하죠. 우리는 하여튼 지금은 걱정할 건 아니고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한국에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쥐가 이제 많이 이제 있겠죠. 아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예. 백신도 있고 이제 접촉을 다 하고 그러니까 늘 이거는 뭐 한탄강유역뿐 아니고 항상 그 쥐가 있는 곳에 다 있을 것 등줄쥐거든요. 등줄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등줄쥐. 등줄지는 좀 들쥐. 그냥 들쥐 등줄. 등줄이 있어요. 예, 등에 나중에 인터넷 하지만 등줄 줄이 있어요. 등줄 예. 등줄쥐가 이 중간 숙주인데요. 예. 그 쥐가 있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등줄쥐가 다 갖고 있으란 법은 없지만 일단 그런 쥐들이 많이 있으면 쥐들 간에도 이게 옮겨가니까요. 예. 걔네들 모여 살면은 그러니까 쥐가 많은 곳에 특히 이제 이 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언제냐면은 가을철에 가을철. 애를 먹이 많이 먹고 맞아, 이제 맞아. 준비할 그럴 때, 다음에 봄철에 이제 또 나와서 짝짓기하고 막 이럴 때 예. 쥐들이 많을 때 그게 이제 항상 봄 가을이고 또 공교롭게도 봄 가을이 좀 건조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많이 날리겠죠. 네, 또 그게 날려서 또 봄 가을이 우리가 참 놀러 가기 사람이 가장 또 이게 접하기가 그 좋은 게 예. 농사일도 많죠. 맞아요. 성묘도 가죠. 야외 활동도 많이 맞아요. 하죠. 예. 봄 가을로 군대 같은 경우는 훈련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맞아 기후 떨어지네요. 조건, 사람의 우리가 생활 양식, 그다음에 쥐의 생태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져서 봄 가을에 특히 주의하라고 매년 예. 아마 그 이 저기
보건원인가요? 맞아요. 보건소 네, 항상 나오죠. 이거 조심하라고 절대 나가서 하지 마시고 야외 갔다 오시면 옷 빨리 벗어다 빨고 털고 빨고. 손 잘 씻고 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만약에 야외 활동하고 와서 막 열 나고 감기 보통 처음에 감기 같거든요. 예. 그러면 즉시 병원 가서 하셔서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받으시면 그런 문제는 없죠. 코로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애예요. 한타 바이러스 네, 계열과 다른 거예요. 코로나 계열은 다른 거예요. 서로 그냥 완전 다르네. 다른 계열이에요. 전염도 뭐 그렇게 막 썩 안 된다고 하면 한타 바이러스는 사실 그렇게 막 팬데믹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않아요. 생각합니다. 제가 미생물학적으로 봐서는. 근데 다만 걸리면 좀 사망률은 좀 있고. 특히나 이제 면역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는 예. 네, 특히 그 신대륙 바이러스들은 치명률이 되게 높은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한타 바이러스 계열이나 한타 바이러스는 발견된 지도 오래됐는데 막 팬데믹이나 감염이 굉장히 강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이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 사실 그 93년도에 네. 미국의 그 포커너스 그쪽에서 하기 전까지 그런 바이러스가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원래는 네. 있었는데 네. 그때 처음 알게 된 거겠죠. 그렇죠. 원래 네,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 있어도 뭐 했는데 그 알게 되면서 이제 아, 와 여기도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때도 그 어쨌든 전염력이 꽤 높았으니까 네. 4개 주에 번졌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새로운 신종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 그래. 전염력이라기보다는요. 네. 이렇게 감염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전염보다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93년에 그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원래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애리조나 그렇죠, 이쪽은. 그렇죠. 예, 뉴멕시코도 건조하죠. 그렇고 건조한 지역인데 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농작물뿐 아니고 특히 이런 그 자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식물이 잘 자라고 쥐가 먹을 만한 아, 지가 창궐을 했구나. 먹을 만한 게 많았어요. 뭐 아. 먹거리가 많아지니까 먹을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쥐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되죠. 왜냐면 쥐는 워낙 새끼를 많이 나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쥐가 많이 늘어나니까 배설도 그만큼 많아지고 폐선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그걸 신경 안 쓰고 늘 하던 대로 야외 활동을 하니까 아. 그래서 감염이 많이 된 거지. 그게 전염은 아니군요. 사람 전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 전염. 근데 특이하다. 사실은 쥐에 있었으면 그 쥐를 예를 들면 부엉이도 잡아먹고 네. 뭐 그러잖아요. 네. 쥐를 잡아먹는 애들도 많잖아요. 네. 고양이도 잡아먹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안 걸려요. 걔네들은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만 우리만 왜 걸려? 걔네들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 너무 서로 낯선 거예요. 네. 우린 낯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예를 들면 고양이가 옛날에라고 쥐 안 잡아먹었겠습니까? 얘는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아, 걔네는 그 바이러스는 네. 익숙한 거고. 그렇죠. 아, 우리도 빨리 화해를 해야 되겠군요. 바이러스라고 해야 화해하는 게 되겠지? 백신. 빨리 화해를 해야 되겠네. 아니면 좀 친하게 지내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나는 게 사장님은 그럼 먼저 친해지시는 걸로. 친해지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아,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안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자체 물론 이제 그 예. 사망자가 나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코로나 때 또 경험도 있고 해서 그쵸. 더 경각심을 하는 건 좋은데요. 네. 이게 그냥 제가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거는 그렇게 막 크게 퍼지거나 이미 또 알았기 건 아니고. 때문에 이렇게 통제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 한타 바이러스를 발견한 건데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옛날에? 아 이게 정말 제가 이 이호왕 박사님이 연구하신 걸 보면은요. 네. 정말 감동이거든요. 왜요? 감동일 그 정도예요? 열정과 그 노력이 정말 감동인데요. 이번에 아마 저기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이호왕 박사님 다시 재조명되면서 뭐 그런 그 신문 기사 제목도 봤어요. 쥐 들쥐 3,000마리를 잡아서 뭐 3,000마리 이상 잡았다만 나오는데 이제 원래 이호왕 박사님이 일본 뇌염 전공하셨어요. 예. 박사학위할 예. 때는. 그래서 이제 교육하셔서 사실 그다음 한국전 끝나고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우리나라 정말 그렇죠. 열악한 시기잖아요. 예. 뭐 지금 같은 과학이 아니고 그때 정말 열악한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일본 뇌염 백신 전공이셨는데 일본 뇌염 전공이셨는데 그 얼마 있다 60년대 초반에 일본 뇌염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연구가 조금 백신 개발됐으니까 거의 끝나버렸네.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그때 한타 바이러스 모르고 그쵸. 저 괴질 저 원인 저 아직 모르지. 저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쥐를 특정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환자들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의 혈액을 먼저 혈액을 거기에 왜냐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있을 테니까. 거다. 그리고 내원 바이러스 연구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걸 했고 또 이게 보통 우리의 그 신장 콩팥을 공격하니까 그 실험 동물의 그 콩팥 조직 배양한 다음에 예. 거기다가 환자 혈액을 이렇게 하면은 조직이 뭐 괴상은 안 되든지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를 분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예. 먼저 이제 그 환자의 혈액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특별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환자의 혈액에서 이걸 채취했을 때는 예. 환자의 혈액은 이미 걸려서 회복기에 들어간 상태라 맞아. 많은 거기에 이제 항체들이 만들어진 상태라 바이러스가 많이 힘이 없어. 약화돼 있기도 하고 예. 또 이 한탄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그런 바이러스처럼 여기서 그 세포에 크게 병변, 막 세포를 크게 파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잘 육안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사람 이 환자 혈액으로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뭘 생각하셨냐면 그렇다면 쥐를 잡아서 쥐에 바이러스가 있나 보자. 그냥 쥐를 잡자. 사람하고 쥐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수치니까 아니, 쥐가 수칠 거야 왜 예측하셨냐면 예. 왜 쥐를 의심했느냐? 사실 쥐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탄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는 지역에 있는 쥐가 많아요. 딱 해보니까 크게 쥐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두 하시고. 가지로 압축이 돼요. 갈밭쥐하고 등줄쥐로. 근데 맨 처음에는 갈밭쥐를 딱 잡았어요. 지목을 했어요. 왜 갈밭쥐를 했냐면 이 등줄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 반면 예. 이 갈밭쥐는 거기만 있어. 정말 이 병이 많이 나오는 이 전방 휴전선처 이런 데 많아서 예. 산악지역이 많고 그래갖고 갈밭쥐를 딱 해서 했어요. 저놈이다 저놈. 그거 딱 해서 했는데 없어. 바이러스를 찾긴 찾았는데 예. 이 바이러스는 달라. 다른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줄쥐에서 드디어 찾아냈어요. 이 바이러스를. 그래서 이제 한탄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등줄쥐를 찾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진짜 연구원들이랑 그 나가서 잡는데 실제 연구원이 쥐를 잡아야 되니까. 들에서. 네. 감염된 경우도 있어요. 잡다가. 그래서 그거를 다 개인 비용으로 다 치료비까지 해두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예. 이 한탄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규명해서 논문을 내신 거죠. 대단하시다 진짜. 네, 대단하신 거죠. 야. 진짜 근데 그 등줄쥐는 한탄 지역에만 있고 다른 데도 다 산다면서 왜 거기서 많이 걸렸을까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바이러스는 그럼 전국에 있었다는 뜻일 텐데. 거기에서 왜 더 많냐면 일단 전쟁 때 발견됐고요. 네. 전쟁 때 발견됐고 거기에 지금 우리 지금도 그렇고 전방 지역에는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예. 아까 군대 말씀하셨는데 예. 항상 훈련하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너무 놀았구나. 늘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많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묘를 가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거기서 더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랬죠. 여전히 너무 풀에서 막 그러는 건 조금 위험하군요, 사실. 사실 그 이런저런 바이러스나 예, 그 미생물에 노출될 수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늘 강조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외진데 가서는 그렇게 하는 걸 좀 조심해라 그러고 집에 가서는 꼭 씻고. 씻고 옷 세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한탄 바이러스. 야, 이것도 한국이랑 깊은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다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거를 최초로 발견해서 그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과학자 이호왕 박사님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한국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원래 사실 노벨상 후보까지 건대시고 했었는데 수상은 못하셨죠. 지금 돌아가신 진짜 1세대 과학자시네요. 그렇죠. 네, 정말.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타박스 백신 개발을 하실 때 예. 실제 자신이 맞고. 직접? 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신약 개발에 또 선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타박스 아마 그 아마 최초의 백신 개발이죠. 요즘 갑자기 안 나오다가 네. 이게 나오는 게 무슨 환경의 변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조용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도 93년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해에 비가 많이 온 이유가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걸 가만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쥐의 그 개체군 크기, 예. 마리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먹이, 어. 그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통계를 가만 보게 되면 전해 야산에 예. 쥐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은 해에는 쥐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통계를 쭉 보게 되면 그런 해에는 그 다음에 되고. 환자가 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이번에 이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쨌든 쥐의 마리수, 쥐의 개체군이 커지는 요인이 자꾸 나온다면 아.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도 많아질 수밖에. 따뜻해지면 예를 들면 쥐가 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쥐한테 단순히 쥐의 온도가 아니고 쥐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많아지는 조건. 네. 그렇게 되면은 많아지니까 쥐가 많아지면 바이러스도 많아지는 거고. 왜 배설을 많이 하니까. 환경의 변화하고 또 관련이 깊겠군요. 그렇죠. 예. 이거 자체가 쥐는 먹이에서 개체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 먹이가 많아지는 만큼 얘는 늘어날 것이고 얘가 늘어나는 만큼 많이 쌀 것이고 많이 배설해 버리면은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이 접촉하게 되고. 쥐라고 다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뉴욕에 쥐 많잖아요. 다 있는 건 아니죠. 네. 다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어떤 등줄쥐. 쥐가 있는 등줄쥐. 등줄쥐. 등줄쥐는 한탄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고. 이게 쥐가 크게 이 한탄 바이러스 옮기는 쥐가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예. 이 구대류 옮기는 거는 제가 이게 뭐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쥐과 그리고 그게 구대류 그러니까 예. 등줄쥐도 쥐과에 속하고요. 예. 신대류 거는 비단 털쥐과 비단 털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과가 다르네요. 쥐에서 달라요. 예. 부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신대륙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치명률이 높으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큰 이유는 공격하는 장기가 폐라서 그렇거든요. 다르고. 그러면은 왜 폐를 공격하느냐? 예. 사실 그거는 뭐 왜라기보다는 뭐 바이러스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신대륙에 있는 바이러스는 서로 숙주가 다르잖아요. 예. 중간 숙주가 다르니까 바이러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대륙 바이러스는 공교롭게도 공격하는 그 표적이 폐야. 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치명률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다 한타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도 어디선가 같이 시작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조는 어디? 그 원조는 어딘지 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쭉 해서 내가 정확히 그걸 알기는 어렵다. 예. 그런데 하여튼 그게 계속 분화돼서 그렇죠. 이런 계열도 나오고 이런 계열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게 항상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숙주를 자꾸 많이 갈아서 계속 이렇게 증식을 많이 할수록 예. 변이가 생기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와 대하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안 만나는 게 일단 만나버리면 들어와 버리니까요. 몸에 들어와 버리니까. 몸에 들어오는 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완전히 들어와 버렸잖아요. 우리 일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이번 크루즈 사건으로 하여튼 다시 뉴스에 많이 등장하던데 이참에 또 한국하고의 깊은 인연이 있는 또 미생물이라니까 너무 우리가 너무 미생물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게 미생물이 너 들어왔구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미생물이 항상 이게 이렇게 대중한테 이렇게 크게 알려지고 각인될 때는 꼭 이런 사건만 각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일 하는 미생물들은 또 많이 언론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좋은 일 하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항상 우리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늘 가는 곳이 있죠. 화장실 가죠. 예. 그러면은
다들 다 똑같이 뭔가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다 정화조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에 뭐 썩겠죠. 분해되겠죠. 예. 그건 썩는다는 건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거거든요. 걔네가 그걸 안 해준다면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측으로 확장하면은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 앉아서 야 얘들아 오늘도 나 이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그거는 고사하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뭐 요거트를 드시건 김치를 드시건 모든 발효 식품은 발효 제품은 다 미생물의 작품인데 예. 그거 드시면서 한 번도 존재 자체를 인식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이 없으면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사실 이거 효모 효모로 만든 하나하나가 효모 세포거든요. 이 효모 이런 미생물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다루지 않으니까 항상 미생물 하면은 병을 일으킬 때만 이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은 아이고 저 그러니까 이 인간한테 이게 괴롭히는 미생물들이 있죠. 예. 근데 전체로 놓고 봐서는 이거는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생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한테 유익한 미생물은 더욱 유익하게 잘 활용해 쓰고 유익균이라고 하는 그렇죠. 더 쓰고 더 활용을 잘하고 미생물 해로운 것들은 일단 피해야겠죠. 그렇죠. 다음에 만났을 때 제거하는 방법 개발해야죠. 예. 예. 그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야지 미생물만 나오면은 벌써 아 이거 또 이거 골칫거리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요즘 미생물 연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그럼요. 이런 쪽 연구는 정말 많더군요. 요즘에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은요. 장내 미생물을 예. 그 자리에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유익균을 더 개선하는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야, 그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네가 먹은 거의 총합이야. 막 그런 얘기 네.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너 미생물의 총합이라는 거야. 진짜 미생물이 그렇게 사람에 영향 많이 미친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왜 그전에는 장뇌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장과 예, 뇌가 연결돼 예. 있다는데 요즘에는 장 X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 X는 장이 뇌뿐 아니고 장 피부, 장 간, 장 심장 다 연결돼 있다. 있다. 결과가 나오고 단순히 육체 건강뿐 아니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논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그런 논문들이 다 인과관계가 밝힌 건 아니에요. 상관성만 보여주고 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면 정상 건강하신 집단, 특정 질환이 있는 그 집단 그런 분들의 장내 미생물적 비교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빅데이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미생물 분석이라는 건 뭐 키워서 배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전자 분석으로 딱 나와요. 예.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는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뭐 슈퍼컴퓨터 AI가 있으니까 이거 비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졌거든요. 쫙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많은데 없다든지 반대로 건강한 사람한테는 없는데 여기 있다든지 뭐 그런 비교를 했을 때 후보군들이 나와요. 그렇겠네요.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여전히 또 질문은 있어요. 과연 이 미생물이 그 질환의 결과냐 원인이냐. 그러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원인인지 결과인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정황상 예. 어디를 심증하냐면 대부분 이거는 원인이다?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갖고 있어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미생물 조성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미리 예. 어떤 질환의 예상부터 그러니까 예. 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예방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이제 사실 지금 미생물로 된 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 예.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돼 있는 그렇죠. 것이지. 예. 이제 제대로 된 미생물 치료제가 나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약들이 그렇죠. 나올 수 네.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종류가 달라서 똑같은 약, 똑같은 거를 드셔도 장 속에 들어가서 분해되는 게 되면은 다른 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사람의 장내 미생물 조성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래. 미생물 제제가 요즘 만들어질 그게 수 있겠죠. 엄청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신약 개발에 그렇죠.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하면 그 사람 성격이 바뀔 수도 몰라.
장내 미생물로 바꾸면 사람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사장님 생각 좀 바꿔주시면. 그 상당히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네, 사장님 성격 성격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막 그랬어요. 제발 사장님 생각 좀 바꿔주시면 성격이 안 좋으세요? 저 성격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 좋게. 더 좋게. 네. 자, 오늘 바쁘신데 아유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도 잘 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